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쓰시는 존경하는 정종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우리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숙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성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종선 자치붕흥과장입니다. 김성아 회계과장입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행정지원과 소관 가정친화적 가치와 행정 전문성이 조화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및 직장 어린이집 민간이탁 운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조화로운 공존환경을 조성하였고, 글로벌 정책 연수 및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와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0쪽 공정한 인사운영 내실화로 신뢰받는 인사문화 확산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성과 기반 인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공직문화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칙 중심의 인사 운영을 확립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를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융합형 인재 양성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적극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 중심의 복리후생 운영과 소통과 존중의 노사 문화를 통해 일하기 좋은 조직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시 상시 운영 및 모의 상황 전파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 시기별 취약지 안전 점검 및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가을철 지역 축제 안전 관리로 재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안전한 현장 관리로 일터 재해 제로 중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확립과 계절별 위험 요인 선제 제거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리감독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84쪽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구민안전 확보입니다.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재난 유형별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무더위 한파 쉼터 확대와 그늘막 설치 등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취약시설 급경사지 점검, 재난관리 자원 정비 및 자율방재단과의 예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주민안전 민방위 태세 확립 및 전시 대응력 강화입니다. 지난 4월 민방위 본교육과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8월 일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도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민, 관, 군, 경, 소방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기반의 자치행정구현입니다. 노 동청사 신축 사업 추진에 따라 은행선화동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참여형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신뢰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조 주민중심의 참여 결정형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활동, 지역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시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한 지역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폐자재 재활용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시민연대의 가치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의 구성을 위해 주민화합과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을 더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조 회계과 소관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과 회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결산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예방 홍보와 상생결제 기반 구축을 통해 주민보호와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90조 효율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 점검 및 화재 대비 교육 등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외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외부 청사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노후 청사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범죄 안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성능 개선을 통해 각종 비상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정보통신 설비 및 네트워크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조 민원여건과 소관으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전화질전도 평가 추진 및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실시, 민원 편람 일제 정비 실시 등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사업 추진, 마음치유 상담실 운영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93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기록관 중요 비전자 기록물 TV 구축 사업 추진과 구전자문서 변환 사업 완료로 지속가능한 기록관리 기반 조성에 안전을 기하였으며,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접수, 처리,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 및 사전정보공개 서비스 추진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94조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상 처리 및 결격사유 신속조회 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처리 결과 문자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감동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95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전자칩 보호 여권 커버 제작 및 배부, 새내기 여권 발급 신청인 대상 기념품 제작을 추진하여 맞춤형 여권 민원행정을 제고하였으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발급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장기 미교부 여권 수령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여권 신청부터 수령까지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책력 소관 2026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조 행정력과 소관 현장 중심 맞춤형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리빙랩 정책 연구, 혁신 현장 탐방 등
현장 연계 학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AI 확산 교육,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독서 교육 등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AI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재난안전과 소관 화재취역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산성동 1원 2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안전을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1쪽 산림 골목 화재 대응 안전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석교동 1원에 비상소화장치 2개소를 설치하고 주민 참여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자치분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내실화입니다. 마을의 특성 및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제형 실천형 분야를 신규 도입하였고 공모사업 접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지원 공동체 내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에 대하여 상시적인 활동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회계과 소관 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입니다. 주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800만원이며 2026년 7월 19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6년 8월 6일 분야별 공사 준공 용역 완료를 해서 외부 청사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부 청사 이전을 통해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화를 도모하고 방문객 등 이용 편의성 증진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민원여건과 소관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산의 오프라인 상담 공간 AI 마음 상담실을 조성하였으며 온라인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여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DB 구축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철, 분류, 스캐닝 등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안정적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용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국장님 그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79페이지 국외 정책 연수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현재 대전 중구청은 국외 정책 연수 보고서를 내부 행정정보 시스템에다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타 지자체는 이제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통해서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보고서를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대전 중구 역시 직원들이 해외 선진 도시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부 그 시스템에만 등록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하여 한다면 조금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외 관련된 결과물을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한번 우리 구민들이 함께 저희들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신뢰 향상을 위해서 행정 신뢰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의원님. 79페이지요. 네. 중간에 이제 그 3월에 타운홀 미팅 하셨죠? 직원 대상 200명으로 해서 네네. 거기서 주로 건의된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2년 3월달에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타운홀 미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소통을 하였고요. 현장에서 이제 소장님께 이제 다시 말해줄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된 민원으로는 주로 이제 여행 관련된 우리 숙박지역 휴양 포인트 관련된 지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AI 당직제 도입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있었고요. 당직 관련해서 네, 그 밑에 이제 지금 사업소하고 동당직 폐지 추진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지난해 본 의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올 1월에 이제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타 지자체 동향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이렇게 해서 이 폐지 관련해서 혹시 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질의를 드렸더니 부장님께서 전혀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가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는 뭐 네. 동행 사업소 구분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구 전체에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려서 이제 이게 정부 방침이 정부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 당직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노조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네, 타운홀 맞습니다. 미팅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했더니 계획이 없다, 검토 단계는 아니고 그냥 동향만 주시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사업소 당직 폐지 추진을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전향적으로 1월 달까지도 그런 동향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배경하고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폐지 추진을 하게 했을 때의 그 대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셔서 이게 폐지를 추진을 하시는 건지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직제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사실은 AI 당직 관련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례 연구도 좀 해봤고 좀 파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시행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검토 단계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당직 폐지 관계는 지금 타운 미팅 나왔지만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검토 단계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된 것은 타 지자 사례도 분석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직원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통해서 특히나 당직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당직 관련된 부분들이 폐지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본청에서의 AI 관련된 당직 문제도 지금 사실은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전면 시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계속 지금 사실은 당직 문제를 계속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지금 저희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예.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러면 그 당직 대체로 해서 이제 뭐 AI 부분도 있고 뭐 1월 달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사례들을 제시를 해드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다는 네. 부분도 있었고 지금 그 동사업소 이 폐지는 어떤 방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직을 그냥 아예 폐지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없이? 당직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라는 전화받는 역할이 이제 거의 주가 이루어지는 동당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청 당직실로 전환을 통해서 민원 관련된 분들이 응대라든지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사업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하고
휴문화마을 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휴문화 관리소는 사실은 별도로. 진행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기 제외예요. 숙박이 있어서 거기 좀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라고 얘기한 게 보건소만 보건소 해당되는 직속기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거죠? 보건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택으로 하던 거를 폐지를 하고 네, 이제 여기 민원실로 예, 민원실에서 대응대와 네. 필요한 사항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될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0페이지 우리 그 주요 직무직 수당 지급해서 179개 업무 189명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돼서 지금 전체 우리 이 주요 직무급 이렇게 선정을 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6급 이하 정원의 한 24% 정도 되는 24% 부분입니다. 정도. 예, 그러니까 일반 타 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맞습니다. 여기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네, 일부 지금 포함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어느 직원들이 포함이 되나요? 동행정복지센터. 저희들이 이제 이 중요 직무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동에는 대등소이한 업무 외에 조금 역할론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서 산성동인가요? 네. 지금 산성동 농지 파트는 저희가 중요 직무급을 해서 현재 동에 있는 직원 중에서는 그분들이 맞는 직원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17개 동에 안전파수꾼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직원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 산업 현장 안전재해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예, 이제 보통 이제 재해 관련된 재난 업무 담당자가 주로 안전파수꾼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존 업무에 이제 더해진 업무 아니에요? 그죠? 뭐 더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같은 업무가 사실은 이제 자연재난 내지는 자연재난 자연재해 업무지만 이게 그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계도 교육 관련된 거 맞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예, 홍보물 이제 배포돼야 되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책임은 줘놨는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이 통합돌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내려가서 기존의 업무보다 좀 강도도 많이 세워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주요직무급에 대한 지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그런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배제된 실과라든가 그 직무 담당자들에 대한 이의 신청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 신청 부분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와 협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통 이제 직업 중요도 난이도라는 부분들 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깊이 부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사무소의 그 역할론에 있어 증대에 따른 그 중요 직무 관련된 분들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업무들이라든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돌봄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행정 패러다임 이제 변화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 가중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99쪽 현장 중심 맞춤형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정책 리더십 교육, 뭐 현장 혁신 현장 탐방, AI 교육, 독서 교육 등 실시를 하셨는데 네. 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좀 업무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거나 이런 실제적으로 반영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탐방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혁신 탐방 관련된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선진
행정을 좀 배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주 벤치마킹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 한번 그 2025년도 첫 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의 그 재활용 관련된 도움센터 그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있어서 벤치마킹 이제 저희가 클린아웃 조성하는 방안에 조금 더 접목했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광주 동구라든지 또 의성 청년센터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청년모와 우리가 지금 창업 관련된 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부록 갔다 와서 지금 다녀와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신 괄목할 만한 뭐 어떤 성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않지만 소소하지만 주민들과 또 우리 내부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또 그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25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단순히 뭐 꼭 효과를 내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벤치마킹 자체가 어쨌든 정책이든 예산으로든 반영이 되는 부분을 하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교육 효과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말고 좀 업무성에 좀 연계해서 좀 평가가 되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첫 혁신 현장 탐방에 수원시와 무주군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도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공공시설이나 공공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가 의무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탐방은 앞으로도 중구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면 청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 면제를 요청했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그 주차장 면수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구 그 주차장 그 면적 대비 효율성 면에서 사실은 청사 뒤편에 있는 주차 면수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일정 면적 이상은 다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면적 구조라든지 혹시 설치가 좀 어려운 곳들은 사실은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는 구조물상 청상인전 지주를 세워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 면수도 공간도 부족한 공간에다가 지금 설치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 어려움이 좀 회차라든지 또 대형버스 회차 좀 어렵습니다. 예,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번에 한번 혹시 물론 설치를 해야 되지만 면제 대상이 될지 한번 좀 일단은 문서는 보내봤는데 아직 결과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된다면은 한번 저희들이 면제되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이 좀 어려운 공간이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어쨌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중구가 또 관리하는 노회 노상 공영 주차장 역시 현재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주차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침산동 쪽에 방암이딸이 그쪽 연결되는 그 야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주차관리과 쪽에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예, 그쪽은 아마 지금 검토 대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건 한번 의원님께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 현장 탐방에서 배운 좀 우수 사례가 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게 어쨌든 혁신 탐방이고 직원의 역량 강화이긴 하지만 좀 정책 발굴과 그리고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년 업무 보고나 이럴 때는 이제는 이제 교육 인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 반영 사례라든지 업무 개선 사례라든지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민원 처리 개선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주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3월부터 중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이용하는 원화 수는 몇 명이고 처음에 개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지금 직장 어린이집 관련돼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늘은 것 인원이 좀 같던데. 기존보다 네네. 두 명 늘어서 16명입니다, 의원님. 원래 14명이었습니까? 예. 이게 이용률이 뭐 많이 증가하진 않았네요. 네. 많이 네. 증가는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대기자가 또 지금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되면 하반기에는 좀 더 늘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인인 자녀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직장인 자녀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 이웃 자녀들과 주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를 보낼 만한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네 예를 자녀가 들면 있어서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또 편리함을 위해서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자료상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파악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계속 증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기자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정인 만큼 좀 운영 계획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거는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직장 어린이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아이들을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네. 직원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한가족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보육 교직원을 보면 시설장에서 원장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설장이라는 명칭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수정을 수정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용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그 80페이지 인사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과거 7기 민선 7기 당시에는 시 승진자의 100% 교류 및 시험 성적 100% 반영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50% 교류 축소 및 50% 시험 및 50% 면접 이렇게 평가가 반영된 걸로 기준이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혹시 향후 구정을 이끌어갈 하반기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네. 이에 그 대전시와 우리 중구의 인사 협약 추진 현황 및 그 혹시 하반기 인사 방침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금 대전시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예. 그 6급, 저희는 이제 6급 이하의 직원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류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급 이하 인사 교류는 아직은, 지금 현재 그 로드맵 나와 있는 걸로는 저희가 8월 말에서 9월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시에도 이제 새로운,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 관련된 분들이 지금 진행이 아직 다 좀 더디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 협약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던 협약이 있지만 새로운 분이 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개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협약 관련된 준비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행이 돼서 인사 교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프로텍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이 진행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그 향후 계획에 보시면 근무성적 가평정 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이 가라는 것이 수음이 양가할 때 가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의 그 근평 내용에 보면 평가 점수도 있지만 수음이한 가라는 그 양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가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것의 대상이 되는 뭔가 평가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평가 기준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 제도가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평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평정 제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직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화합이 하는 데 있어서 큰 저해를 끼치는 그런 직원들이 이제 평정하는 우리 그 평정 대상자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정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가평정이라는 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부 절차에 따라서 가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정주영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요. 한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회 사무국과 본청하고 인사 협약 혹시 그 뭐 마련한 게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 이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협약이 네네. 필요해서 그 준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논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그 83페이지에 네, 의원님. 민간산업 재해방 안전파수꾼 운영 있잖아요. 83페이지 제일 하단 네. 17명 각동 재난업무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분들의 주요 이 재난안전 파수꾼의 주요 업무가 어떤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저희들 파수꾼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 이제 행정복지센터 에 대한 안전 파수꾼으로 역할을 좀 맡겼는데 보통 이제 관내 민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정도의 안내와 그 다음에 이제 홍보물도 갖다 주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동 자체적인 안전 관련된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파수꾼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나 이랬을 때 네네. 업무 과중 문제 부분 하나 하고 예. 이분들이 이제 뭐 안전보건 교육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위험성 평가 그래서 산업재해 관련된 요소를 발굴하는
이 업무도 같이 임무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역할도 그 부분에 예.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 문제를 지적을 드린 바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지금 현재 있는 재난 업무 담당자 분들한테 그냥 업무를 얹혀줬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건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동해 이제 우리 직원분들로 구성이 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장에 혹시 이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에 있는 안전 관리자라든지 우리 보건 관리자 이런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동에서 그래도 이제 재난 업무를 맡고 있고 안전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동에 이러한 그 사업장에 관련된 산재에 관련된 부분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 이제 구청에 그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 관련돼서 별도 교육이라든가 이거 뭐 업무 연찬 같은 거를 실시를 했나요? 이 민간 사업장 방문 관련해서 별도로 그 집합 교육은 안 했고요, 님.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서를 통해서 가이드라든지 당신이 매뉴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파수꾼 그 중대재해법상에서 이제 안전파수꾼 지정을 해야 되니까 제 업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업무까지 해라 이렇게 뭐 공문 하나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요, 그 안전 파수꾼 관련된 역할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역할이면 네.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새로 신설된 업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그 업무 연찬이나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냥 전단지 하나 주고 오면 이게 과연 이 제도 도입 취지하고 부합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동직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임무 고지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과 임무는 이제 본인들이 알고 이제 문서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매뉴얼 통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집합 교육이라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수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국장님께서도 뭐 현장에서 의견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재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재난 대응에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재난 업무 담당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뭐 애로사항 관련돼서 목소리 자주 들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파수꾼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파수꾼 외에 예, 다른 실무자 교육할 때 파수꾼도 같이 지금 합니다. 그렇게 그때 이제 하지만 네, 얘기는 들어봅니다. 이게 이제 이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주관적 판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안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임에 대한 것만 묻지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피를 시켰는데 안 일어났다 아니면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하면 왜 먼저 나서서 사람들 피곤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대피령을 내리고 이런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안전파수꾼 문제도 제가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업무보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의 전문성 얘기를 한 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민간사업장 방문해서 자 재해방 잘 하세요 하고서 뭐 전단지를나 홍보물 이렇게 던져주고 오는 역할이 아니라 그 사업장 내에서의 그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이제 이런 임무들도 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대전시 같은 경우도 24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임용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냥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 동에다가 임명을 해놓고 그냥 문서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의원으로서는 조금 그 절차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한다거나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파수꾼이 지금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돼서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안전파수꾼의 전문 교육은 좀 따로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관 교육 때 그냥 같이 함께 이제 실무자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문 교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역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한번 네. 살펴 주셔서 이분들이 그 좀 더 대응에 적극적이고 또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또 너무 책임 추궁을 해서 뭐 행정력 낭비다 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우리 그 역점 추진 과제를 보면 네. 100페이지에 화재 취약 산림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의원님. 101페이지에 산림 골목 화재 대응 안전 모델 구축 사업. 네, 있습니다. 두 개 다 이 산림 인정 마을에 대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잖아요. 네, 산림 인접 마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전 모델 구축하는 그리고 이제 골목 화재 대응이라는 부분과 함께 진행된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에 있는 비상 소화장치 설치 2개소 설치는 네, 이 비상 소화장치는 100페이지에 있는 이 비상 소화장치랑 다른 스타일인가요? 형태 장치 설치 같은 거죠. 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네. 추진 계획에 보면 자 100페이지에 보면 협업부서로서 소방서하고 상수도 사업본부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배수 배급 문제 때문에. 네, 있습니다. 근데 101페이지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가 빠져 있어요. 소방서만 있고 협업 이거는 원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상수사업본부 중부사업소도 사실은 우리 그 산림 골목 화재 대응 모델 구축하는 사업 내용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여기에 그 부분이 지금 있는데 뭐 추진 계획에 보면 네. 그게 없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산성동 일원에 설치한 이 비상소화장치 해도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의원님 그 안전 협의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면서 이제 화재 취약에 좀 중점을 두어서 산림마을 관련된 그 소화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서 함께 혹시 산림 인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의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전협의체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 선정 관련된 내용 속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조건이었습니다. 두 개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저기를 하는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안전협의체가 구성을 안 하고 하나는 공모사업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게 이게 형식적인 협의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의원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본부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공모사업의 관리 주체. 이거 시설을 하게 되면 소방서로 이관하죠. 네. 그러면 교육 같은 거는 누가 해요? 소방서 쪽에서 저희 협조 쪽에서 하고 소방서 있습니다. 쪽에서 그 주민체험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국비 받아서 구비해서 시설 설치까지만 하는 거고 관리라든가 교육은 다 소방서에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비를 50% 투비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협의체라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형태의 그러한 소화장치, 비상소화장치인데 앞에 부분들은 저희가 순수 구비로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취약 산림마을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뒤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 공모사업의 안전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가, 목적이. 이게 시설만 해놓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는데 소방서에서 24시간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 순찰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리할 수 그분들이 있게, 그 네.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든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가 선제적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네네. 그렇다 치면 똑같은 사업을 저희가 구비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을 여기서 담아줬으면 이 지금 화재취약마을, 산림마을, 비상소화장치 한 지역에도 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기는 더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석교동보다는 이 목달동이나 정생동은 이 거주 인구도 적을 뿐더러 유동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로- 산림 지역이 이쪽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렇다면 시설 관리라든가 주민 교육을 산성 119 안전센터에 있는데 안전센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하실 거며 지금 답변하실 게 뭐 산불 감시원 있겠지만 그분들이 집중 그 감시 기간 외에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2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현재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 이제 저희들이 주요 업무 보고로 지금 드리다 보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화재지역 산림마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공원과에서 이제 화재 산림 지역이 이제 화재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석교동과 좀 다르게 자연 취락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제 인원도 좀 적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지금 관련돼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동에 있는 통장님과 마을 주민들이고요. 그때 교육도 이제 그분들이 좀 시켰고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함께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는 왜 안전협의체를 만들지 않냐는 부분들은 그런 효율성 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께 먼저 교육을 시켰단 말씀드리고요.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것은 아무래도 산림도 있지만 골목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앞에 98페이지에 있는 산림 취약보다는 그 산림도 있지만 골목 화재 대응 능력도 함께 좀 같이 안전 모델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안 맞는 게 이 안전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도 통장님들 자율방재단 뭐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로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구성이 교육을 됩니다. 받으실 거고. 네네. 저는 이 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름만 틀리고 하나는 국비보조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100% 사업이고. 네네. 그러면 사업 진행 뭐 예산 구조라든가 금액은 틀리겠지만 사업 진행 방향이나 향후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사업 아니냐는 거죠. 그 동일한 사업인데 왜 다르게 운영이 되느냐.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는 이것도 결국은 그 산속에다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을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설치를 한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네. 이 설치 주 목적이 그 주택가로 번지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네, 산림마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네네. 이것도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보문산 자락에서 거기 플러스 이제 뭐 주택 밑집 지역이고 또 골목이 좁다 보니까 이 소방차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두 개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예산은 틀리지만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두 가지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84페이지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집중호우 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국경사지 안전점검을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건 집중호우는 7, 8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안전점검이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전 안전 점검이기 때문에 위험 네. 요인도 사전 제거하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당겨서 하신 부분들이 좀 더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5년 10월에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을 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26년 1월 22일 날 게시판에 게시를 해줬는데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그 점검 결과가 B등급과 C등급으로 나누어서 나왔네요, 그죠? 네. 네, C등급이 22개소, B등급이 25개소, 그죠? 네, 맞습니다. 현장 조치가 필요한 곳은 4개소, 보수 보강이 필요한 대상지는 9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조사 이후에 지금 현장 조치라든지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된 상황입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나온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조치한 사항이 좀 있고요. 네. 중구 3하고 29에서 이제 저희 2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관리기관 주체가 조금 저희와 다른 곳이 좀 있습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한 군데도 있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위험목 제거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통지해서 조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조치를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개소 수는 몇 개 되는 건가요? 아직 조치가 안 된 곳은? 지- 토지 사유자, 토지 소유자, 사유지 말하는 거지. 예. 원인 그 한 군데가 토지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 네네. 거기에는 저희가 안전조치 요청을 지금 우리 그 소유자분께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구에서 관할하는 곳은 그 한 곳 빼고 나머지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 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 건설관리본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부 네. 의원님들께도 한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서 집중호우가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배수로 정비라든지 낙석 방지나 응급 안전 조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배수로 정비도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기 대비해서 그런 쪽에 좀 혹시나 물이 역류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경사지에 대해서 그 뭐 예찰 체계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부서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있지만 저희 네.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점검은 점검이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로 또 합동 점검을 또 한번 실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사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뭐 균열이나 아니면 낙석이나 뭐 위험 징후가 있는 곳은 더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구에는 안전중구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원님. 그 안에 급경사지에 관련된 메뉴가 구축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예.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책개발실에도 예, 예.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은 재난안전과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이라서 지금 네. 그 안에 많은 메뉴들이 필요한 메뉴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좀 쉽게 확인하고 사진과 위치를 즉시 좀 신고할 수 있는 좀 안내 체계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집중호우 지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자율방범단과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급경사지 주민 예찰단도 운영할 수 있게 필요시에는 현장도 감시할 수 있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위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응급 복구가 가능한 비상 체계 대응 체계도 상시로 유지할 수 있게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소화기. 네. 보이는 소화기가 지금 말씀 관리가 안 주신 되는 관리-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은 지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정기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보이는 소화기는 그 화재 취약 지역 쪽에 좀 위치하다 보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제 그리고 시건 장치도 없어서 사실 네, 급할 때 맞습니다. 바로 쓰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유실될 수도 있고 또 혹시 뭐 훼손될 수 있는데 그런 때마다 저희가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 장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그 17회 효문화 뿌리축제 때 그 안전관리에 관해서 여쭙고자 네.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뿌리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 82쪽에 보면은 주최자 없는 축제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효문화 뿌리축제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다 보니 그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그 안전관리가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축제가 지금 효문화 뿌리 축제를 비롯한 각 동에서도 지금 특색 있는 축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부분들은 저희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협업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지금 안전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뿌리 축제를 치르다 보면은 네네.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봉사자들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축제 때도 혹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보통 안전관리자는 이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있는 안전관리 역할을 좀 맡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역할을 충실하면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로 지정이 돼서 지정할 때는 안전관리자분들은 별도로 안전관리 요원으로서 저희 선발을 해서 지역 축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7월 달에 이제 7월 말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중촌동에서 이제 물놀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문객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특히 근데 어린이 이용객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물놀이장 관련돼서 안전요원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계획 제출받고 또 수립해서 현장 점검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장은 특히나 어린이들이 사실은 와서 즐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안전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현장 나가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 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업무 보고에 보면 오늘 돌아오는 10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맞추어서 우리 중구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그리고 하반기 설명회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과연 위원회 구성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주민의 갈등 없이 순탄하게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순히 이번에 그 조례안 상정을 하고 설명회 오해를 열어서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식의 행정 편의적 접근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설명에 오해하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이제 주민자치법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안에 이제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참고 조례안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도 내려보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 구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대전시에서도 4개구가 지금 현재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부터 사실은 주민자치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오해를 또 실시해서 주민자치 위원분들과 자생단체 일반 주민들께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올해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 이해와 그리고 주민자치가 시행이 됐을 때 회가 시행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강사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네. 좀 기존 위원들과 또 새롭게 하려는 참여하라는 주민들 간에 좀 화합적인 결합도 좀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동별로의 갈등이나 예방 차원에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상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 부분들은 계획된 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문이라든지 법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사례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자치에 관련된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의 사례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 교육을 시킬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또 주민들 갈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도 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실시 전에 동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설명 위주의 그 교육이 아니라 좀 동별의 특성도 좀 반영해서 지역 맞춤 자치 모델 라운드 테이블 형식처럼 구성하셔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자립 생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공간을 조성을 하고 15개 공동체에서 3,400만 원, 또 국비 공모 사업에서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늘 보조금이 끊긴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금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하다가도 지원금이 끝나면 단체가 좀 유령화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회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정상 컨설팅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보조금 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스스로 수익을 내거나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립형 사업 모델 발굴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준비되어 있거나.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예. 네.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센터를 개소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분의 우리 그 근무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컨설팅과 그리고 이제 사전 컨설팅 내지는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련된 사회경제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5억 구비 5억이 지금 확보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사회연대 경제라는 추진 모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진행될 때는 그 금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유지되고 있지만 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이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 5억 그리고 이제 구비 5억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회연대 경제 모델 혁신 모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생 능력이 좀 키울 수 있고 보조금이 끊기더라도 수익 구조를 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도 그런 모델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혁신 모델 추진 관련된 그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좋은 사례로 다른 자치구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한 우수 마을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에서 1대1 좀 멘토링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실전형 컨설팅을 잘 해서 전환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준비 실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86페이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이게 지난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노후 동행정복지센터 이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가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제 이게 되니까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그 지금 현재 그 예전에 이제 중구체육회가 사용했었던 건물 여러 공공사업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리모델링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접고 이제 이제 신축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신축 계획을 통해서 은행 선화동 청사 근데 건립 이제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타 이제 급한 데가 문창동이라든가 부사동, 대흥동, 뭐 중천동, 이렇게 태평 2동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부지 부지 문제거든요. 매입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걸림돌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 본청에서는 계속 그 부지의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후보군들을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서 향후 그곳에 그 신축을 했을 경우에 뭐 10년, 20년 뒤에 상황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그 매입비라든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수년째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힘들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지평부 답변은 똑같아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건축 기금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물 건축 기금 같은 경우 처음에 그 100억인가 넣어놓고서 그 이후에 전혀
이 순세계 잉여금이 뭐 500억, 400억 남아도 거기다가 전혀 재투입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걸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년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그나마 전향적으로 이번에 이제 은행선화동 하신다고 하니까 네.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나머지 동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동에서도 좀 부지를 뭐 두세 개 좀 올려서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부지 매입을 위한 뭐 재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냥 마냥 뭐 부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용역까지 저희들이 큰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거 같이 해주시고 네. 이 저희를 본청 청사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소통 중심의 구정 운영. 이 본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주로 이제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주신 의견에 관련돼서 한번 집행부에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026년도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례를 들어줄게요. 석교동에 비탈길이나 이런데 열선 설치에 대해서 그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어렵다, 돈이 없다, 현장에서 설치하기 힘든 구조다, 지하 매설물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해 초에 환경과 주관이었나? 용두동 그 을지대병원 있는 쪽에 열선 설치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석교동에 열선 관련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3-4군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의 방향이 좀 그 위치라든가 재정에 있어서의 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막 열선 설치하는데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타 지역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 지역은 지하 매설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힘들다, 골목이 언덕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한다고 하고. 두 번째 목동 같은 경우도 그 충남여고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육교하고의 이격거리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초 그 건널목 설치할 때부터 그 안 되는 거를 어찌됐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죠.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후에 거기가 바로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옮겨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은 똑같아요. 경찰청과 협의했는데 육교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육교를 지금 당장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답변을 안 된다라고만 잡았는데 3년째 그 민원이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타 지자체 혁신 사례 탐방도 많이 가시고 하시지만 그 사례 찾아보면 수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와요. 그 우회전 하는데 뭐 반사경 설치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주시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의원들 통해서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통해서 해결이 되면 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현장에 가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문제도 이게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야, 동에 동장이고 과장이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한테 전화 한 통 하니까 다음날 바로 해주더라. 이런 민원도 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자체라든가 의견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시도인데 그 나온 그런 의견들 또 아까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답변에 대해서 좀 항상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거나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2025년도에도 이제 교육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차례.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네, 지금 5회 실시했던 내용이 제가 지금 관련 자료인데 그 명수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실 때 네. 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위원님들 네. 그리고 5회 교육에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중복 제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8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기반 강화 관련돼서 네, 의원님.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 동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전형적인 그 행정 용어, 관행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27개 중에서 2개 빼고 성심당 상품권하고 성심당 케이크 빼고 나머지 25개가 거의 들러리 수준 아닙니까? 10%대 미만? 그죠? 아닙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지난해까지는 지난해 비중이 어때요? 지난해는 지금 말씀하신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사리원 쪽에서의 역할론이 좀 많이 인지가 많이 아니, 그러니까 돼가지고 상반기니까 그렇고 예.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네. 이 소득공제라든가 연말정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돼서 맞습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주로 가는 지금 하다 보니까 지난해도 결국은 1등, 2등 빼고 다 합쳐봐야 10%대, 15%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현재는 사리원이 지금 20%까지 올라가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성심당 쏠림 현상은 아직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 동료를 하신다고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무의미한 얘기고 매년 이 얘기를 써요. 근데 매년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거 연말에 일찍 그 계약했던 물량보다 일찍 소진되니까 성심당 측에서 그 부족 물량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이 뭐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을 하나를 줄이던 성심당 거를 지금 두 가지죠. 성심당이 지금 상품권과 빵류 제가 그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줄이던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27종을 한다고 해서 이 폭을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줄여 놨을 때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게 이제 27개 업체 또 이제 나가기도 하고 해서 25개, 20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중구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답례품으로 그래도 좀 지정이 되면 특색 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성심당이지만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탁주라든지 우리 술협동조합처럼 그리고 이제 콩부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미미합니다. 너무나.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답례품으로서의 그 지정이 돼서 전국으로 좀 이렇게 홍보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에 대한 지정도 저희들이 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주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용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 87쪽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번 9대 의회 의원님 분들께서 그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네네. 현재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율과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있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국 그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투표와 함께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제 자체가 주민분들이 직접 사업 관련된 부분들 한번 발굴해서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자생단체라든지 우리 주민분들께 좀 사업 내용들을 발굴해서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동 단위 말고 주민 제안형이라는 사업 유형을 통해서도 혹시나 주민분들이 저희 구라든지 아니면 동에 또 사업 발굴을 제안할 수 있는 분도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투표율이라고 하면 지금 예, 그 사업 예, 참 투표에 참여했던 인원 예, 말씀해 주시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올해는 지금 2020년도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2025년도에는 작년에 한 260명 정도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원님. 네. 네. 참여율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보는. 네,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참여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사회 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자재 순환 스토리 순환 거점 그 리빌딩 대전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이라는 그러한 그 추진 내용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구 관내에 있는 그 폐자재 재활용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런 리빌딩 센터 거점 공간 조성과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에 그 국비 5억 올해 국비 5억이라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추진되는 내용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협동조합 내지는 마을 기업, 뭐 자발 기업 이런 사회 연대를 통한 경제적인 그 혁신 모델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적인 그런 자원 그 순환 분야도 선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은 지금 현재 그 용역과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내용 가지고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수익 구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회적 그 지역 연대 경제 조직이 이렇게 지역 청년과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잠깐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적 기업의 청년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리빌딩 대전제 사업은 저희 재개발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자재를 다시 순환해서 다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원도심 특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사업인 것만큼 그 공간 조성부터 이제 성과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원도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앞전에 우리 이제 존경하는 정주영 의원께서 그 사회적 경제인데 이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네, 의원님. 이게 목재 활용하는 거죠. 네, 일단은 기본적인 건 목재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목재를 활용해서 제품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계만 시켜주는 건가요? 제품 상세 판매까지 저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셔서 공모사업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마스터 플래닝 계획 수립이 지금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기본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 정보 자료에 의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아까 우리 정주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지금 산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진행되는 재개발 내용을 재건축에서 말씀드리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네. 정비사업 측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일괄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목재만 빼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네. 이 지금 목재 폐기물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어요. 뭐 페인트가 네, 묻었다든가 알고 아니면 순이 있습니다. 됐든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격도 다 틀리단 말이죠. 네. 그리고 1톤 같은 경우는 신고 없지만 5톤 이상이 되면 환경부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 같은 처리 같은 방향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현장이 있어. 현장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가격 흥정도 해야 될 것이고 운반도 해야 되고 가져오면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이 생산품을 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폐 목자재 같은 경우는 이 등급별로 나누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어떤 거 파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뭐 싱크대나 이런 데 쓰는 거 보면 PB라고 하는 거 파티클 보드 네, 같은 맞습니다.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규모가 지금 그 운반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현장 확인이라든가 판단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아까 수익 모델까지 갈 때 이 자립으로 해서 본인들이 수익 모델까지 갈 때 이 3년으로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의심이 들고요. 네네. 지금 그렇게 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비용으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단 말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폐자재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지금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플랜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수익 모델까지 가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3개년 계획이고 이게 지금 올해 이제 국비호가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부담이 5억에서 10억인데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3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파악할 거고요. 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익 구조 모델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연대 경제 모델 구축 사업 자체가 수익 모델이라는 거기까지 가져야 사실은 또 하나의 혁신 모델이 나올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것도 요청을 했었고 지난번에 계획 현장 방문할 때도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비하지만 지금 일반 용역비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점 공간도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공간들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진행되면서 또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의원님들도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이제 계획이라든가 서비스 개발, 실증, 그다음에 이제 뭐 성과 연구 거기에 한정이 돼 있고 그 거점 공간 조성이라든가 시설 관련된 비용들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2차 이제 네. 저희들 그 안영동인가? 그 아, 대형 네. 폐기물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막 공간을 마련했다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해체 작업하고 가구 있습니다. 가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이제 그 민간으로 이제 용역을 다시 전환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에 볼 때는 조금 그 사용 용도에 비해서 그 공간을 갖고 있는데 별로 불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폐기물장 말씀해 주시는 걸 네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거기가 공간이 지금 현재 없는지 지금 사용을 안 하는지 아니 환경과에서 민간 위탁을 줘가지고 다 넘겼거든요. 자영 우리가 이제 직영하는 데가 할 때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네네네. 뭐 설비를 해놨을 것이고 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은 걸로 알고 다 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이제 이때 올해까지 해서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예.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예,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공간도 있고 근데 네네. 조금 이 지금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래요. 이 원재료가 자원을 순환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폐자재를 어디에 얼마나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그 단계부터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업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 철거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관청에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설사들이랑 그 조합 측이랑도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무한정 저희가 뭐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이 폐 목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측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지금 그런 그렇다고 부분 해서 네. 원하는 만큼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거를 줄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운반해 와서 어떻게 선별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선별도 할 것이고 또 그 선별한 걸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초 이 목재를 다시 재가공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술자들이 필요할 것이고 네, 맞습니다. 크게 이게 사회적 경제인데 모델로 과연 맞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한번 잘 살펴셔서 사업 추진을 좀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충식 시간 관계를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